고대 진시황은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불사의 영약, 불로초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현대인 역시 노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항노화 제품을 찾는 것은 물론 의학과 생명공학을 통해 노화 자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불로불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과학, 신경학 등의 발달로 인간의 정신을 새로운 육체에 이동시켜 노화 없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주인공 제이크는 역시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신체인 아바타의 정신을 전송해 살아갑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꿈 같은 장면이 실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만약 개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새로운 몸에 이식될 수 있다면 SF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보던 불로장생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먼 훗날 사람이 죽으면 몸은 소멸되지만 마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컴퓨터로 복제하는 몸 안으로 다시 옮겨져 끝없이 환생을 되풀이합니다. 1956년에 아서 클라크가 발표한 과학소설인 도시와 별들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은 마음 업로딩을 처음으로 상상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소설처럼 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컴퓨터와 같은 기계장치로 옮기는 과정을 마음 업로딩이라고 합니다. 마음 업로딩을 연구한 과학 논문을 최초로 발표한 인물은 미국 워싱턴 대학의 생물노화학자인 조지 마틴입니다. 1971년에 마틴은 마음 업로딩을 생명 연장 기술로 제안한 논문을 학술지에 기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 불멸이라는 개념이 미래학자와 컴퓨터 과학자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불멸은 EBS 다큐멘터리 3부작인 4차 인간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차 인간은 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EBS 이미솔 프로듀서와 신현주 방송작가가 2020년 4월에 함께 펴낸 4차 인간에 고스란히 지상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술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이를테면 기술혁명이 가져올 영생법, 즉 디지털 불멸을 다루면서 러시아 출신의 사업가 드미트리 이츠코프를 소개합니다. 이츠코프는 뇌를 컴퓨터에 완벽히 옮겨 생각을 저장한 다음 홀로그램 가상 신체인 아바타에 이식한다는 계획을 갖고 2045 이니셔티브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45 이니셔티브는 4단계로 추진됩니다. 2015년에서 2020년의 1단계에는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조종되는 안드로이드 아바타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2025년까지 2단계에는 아바타에 자체적으로 생명 유지 기능을 부여해서 인간의 뇌와 연결합니다. 2035년까지 3단계에는 뇌와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서 개인 의식을 인공 신체에 옮기며 끝으로 2045년까지 4단계에는 인간에 의존하지 않으며 의식이 평범한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기능을 가진 인공 신체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츠코프는 2045년에 탄생할 인류를 신인류라고 명명하고 2045 이니셔티브로 완벽한 인간 수명 연장과 불멸의 삶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차 인간은 인간을 기계에 업로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디지털 불멸을 다시 다룹니다. 뇌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불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마음 업로딩을 대중적 관심사로 만든 미국의 로봇공학 전문가인 한스 모라벡을 소개합니다. 1988년에 펴낸 마음의 아이들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계 속으로 옮겨 사람이 말 그대로 로봇으로 바뀌는 시나리오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라벡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이 기계에 이식됨에 따라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령 프로그램을 복사해 보관해두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사멸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로봇 안에서 늙지도 죽지도 않으니 불멸을 누리게 되는 셈이죠. 마음 업로딩의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까지 우리 자신의 지능, 성격, 감정, 기억 등을 몽땅 스캔하여 컴퓨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뇌과학자인 세바스찬 승 박사도 2012년 2월에 펴낸 커넥톰에서 업로딩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다. 일단 업로딩이 되면 우리는 불멸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4차 인간에는 뇌의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소개됩니다. 우선 디지털 뇌를 만들고 있는 스위스의 헨리 마크렘이 등장합니다. 마크렘은 2009년 7월 테드 강연에서 사람 뇌를 10년 안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인공 뇌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말도 하고 지능도 가지며 행동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지만 인간 뇌 프로젝트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4차 인간은 마크렘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뇌 시뮬레이션에 성공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일이란 거죠. 2021년이나 2022년쯤이면 초당 수십, 수백억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뇌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데이터를 모을 소프트웨어 전략도 있습니다. 우리가 뇌 시뮬레이션에 성공하는 건 명백합니다. 커넥톰, 즉 뇌신경 연결지도의 핵심 연구자인 세바스찬 승 박사도 자세히 소개됩니다. 승 박사는 커넥톰에서 커넥토믹스는 게노믹스가 생물학에 중요한 만큼 신경과학에 중요할 것이며 커넥톰이 완성되면 인간의 기억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망 안에 저장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차 인간은 세바스찬 승 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승 교수가 인간 뇌지도 완성이란 꿈을 이룰 그날이 그리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신경세포를 가진 예쁜 꼬마 선충이나 쥐의 신경계 지도를 겨우 완성했기 때문이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승 교수는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간 뇌의 커넥톰을 완성한다는 최종 목적을 떠올릴 때마다 막막함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처음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리고 순진해 모든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젠 몇 세대가 지나야 끝나는 프로젝트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마치 인간이 웅대한 우주를 알면 알수록 우리 지구가 한없이 미세한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말이다. (4차) 인간은 끝부분에서 인공지능과 초지능을 인간과 기계의 관계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특히 인간과 로봇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하는 로봇 밀그램 실험이 눈길을 끕니다. 일 에인트호번 공과대학의 크리스토프 바트넥은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인 밀그램 실험의 대상을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바꾸어 진행했습니다. 본래 밀그램 실험은 1961년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권위에 대한 인간의 복종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입니다. 이 실험의 의도는 사람들이 명령에 복종하여 타인에게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가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밀그램 실험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윤리적, 도덕적 규칙을 따르지 않고 명령에 따라 잔혹행위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4차 인간은 그렇다면 만약 밀그램 실험에서 전기 충격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질문하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바트넷 교수의 로봇 밀그램 실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한 독자들에게 이 책의 201에서 223쪽을 읽어보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4차 인간은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미래를 창조하고 싶은가? 분명한 건 기술의 미래가 아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 인간에 주목한 이유이다. 취재 후기라는 꼭지로 끝부분에 소개된 미국 기술사상가 케빈 켈리와의 인터뷰에는 기술은 점점 통제 불가능해집니다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불멸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유용해야 합니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놈은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친 용어입니다. 한 생물이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의미합니다. 모든 생물은 DNA라는 사슬 속에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NA로 구성된 유전 정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세포는 각각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의 몸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물체들은 부모에게서 생물의 특성을 이어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각 세포가 목적에 맞춰 기능하도록 돕고 또 암호화된 정보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뇌 속에도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뉴런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런과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합니다. 커넥톰은 이런 뉴런과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연결 지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뇌 속 뉴런끼리 어떤 방법으로 신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호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예측 가능하다면 인간의 뇌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커넥토미스는 커넥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뉴런의 모습을 3차원 입체 지도로 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완성된 커넥톰 지도는 1986년 완성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1mm의 작은 벌레의 지도였습니다. 현재는 쥐의 커넥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길은 한참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 지도가 완성된다면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처럼 뇌를 편집, 조작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